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국어가 가능한 이 오픈소스 LLM들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좋은 성능의 오픈소스 LLM들이 많이 풀렸는데요. 예를 들면 젠마3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라이센스가 조금 아쉬웠던 엑사원 3.5와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이 한국어를 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또 상업용으로 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클로바 X 시드라고 하는 모델이 이 네이버에서 공개를 해줘서 저희가 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이 모델이 출시돼서 또 한국어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좋은 소식으로 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QN3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QN 모델은 원래부터 이 한국어 오픈소스 분야에 있어서 거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QN 2.5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볼 수 있었는데 QN3에서는 또 얼마나 이 성능 점프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클로바 시드의 경우에는 총 3가지의 모델을 냈습니다. 0.5B, 1.5B, 3B 이렇게 3가지의 모델을 냈고요. 이 3가지 모델 중에서 3B 모델의 경우에는 이 비디오 데이터를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오픈소스 모델들 중에서 비디오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디오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어 토종 LLM이기 때문에 이 한국어를 잘한다는 또 장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상을 주고 이 영상 속의 장소가 어딘지 또 이 근처로 여행을 간다면 어떻게 관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이 장소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 장소의 특색을 이해를 한 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MME 등 이제 9개의 비전 지표의 평균을 재봤을 때 여러 가지 이 VLM으로 유명한 이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성능으로 GPT-4.5가 나오고 있고요. 또 QN2.5VL 3B보다 높고 GPT-4V 뭐 옛날에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쓰였던 비전 모델인 이 GPT-4V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글을 잘하면서 이미지를 잘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특히 레그를 한다거나 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모델의 사이즈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일단 이 이미지 안에 한국어가 있는 것을 잘 출력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꽤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젠마3 같은 경우에도 멀티모달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오픈소스 개발자들한테 각광을 받았는데 실성능은 멀티모달 측면에서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QN2.5VL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젠마3로 저희가 그런 거를 활용할 이유를 못 느꼈는데 QN2.5VL 3B보다도 높고 VL7B와 거의 유사한 성능으로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모델 하나로 뭔가 멀티모달 챗봇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도 시도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 성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오픈소스 LLM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국 회사에서 내주면 정말 좋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오픈소스로 모델을 공개해주고 상업용으로 또 라이센스를 풀어준 것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성능을 보면 이제 최근에 가장 이 한국어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젠마3 4B 모델이 이 가장 짙은 색깔 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꽤 큰 차이로 이 하이퍼클로바 시드 텍스트 베이스 3B 모델이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텍스트 베이스 3B랑 비전 인스트럭트 3B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른 거냐면 텍스트 베이스 3B는 이 텍스트 모듈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로만 대화가 가능한 거고 비전 인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VLM, 2.5 VL이나 뭐 젠마3 같이 네이티브하게 이 멀티모달로서 모델이 작동을 할 수 있는 이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만 모듈로 갖고 있을 때 텍스트 성능이 이 정도 차이가 나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할 건 KMMLU 그리고 코베스트라는 점, 헤레, 클릭 이런 것도 다 이 한국어 기준으로 텍스트 성능을 비교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어로 비교하면은 아마 젠마3가 더 잘하고 뭐 QN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한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어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라마 3.1 같은 경우에도 라마 3.1의 모델 성능 자체는 클로즈드 소스 LLM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이제 한국어로 파인 튜닝하지 않으면 한국어 이해 능력이 생각보다 떨어져서 QN 모델을 더 많이 쓴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이퍼클로바 모델도 이번에 좀 후보로 올려놓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새벽에 QN3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많은 오픈소스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려온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QN 2.5 모델에서 많은 모델 라인업을 공개를 해줬어요. 그것에서 파생돼서 QN 2.5 VL, 그리고 최근에는 QWQ라고 리즈닝 모델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QN이라는 이 알리바바에서 만든 오픈소스 LLM의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개발자들 입장에서 활용할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QN 2.5에서 이제 3까지 올라왔습니다. QN3로 오면서, 좀 눈여겨보실 만한 점은 MOE 구조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프론티어 모델, 이 여러 가지 라인업을 내잖아요. 요즘 모델들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QN이 가장 크게 만들었던 거는 235B, A22B라고 해서, MOE 구조를 선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MOE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모델을 로드할 때는 모델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 수가, 전체 토탈 개수가 되겠죠. 2350억 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산을 진행할 때는 A, 이 뒤에 있는 숫자만큼만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뜻으로 220억 개의 매개 변수만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엑사원 7.8B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로드를 될 때도 78억 개의 매개 변수를 쓰고 연산을 할 때도 78억 개의 매개 변수를 다 쓰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건데요. QN 같은 경우에 QN3 이번에 MOE 구조를 선택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를 할 때는 23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다 이제 메모리에 올려뒀다가 이 실제로 연산을 할 때 GPU가 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220억 개만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이제 220억 개가 고정된 이 하나의 모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350억 개의 매개 변수 중에서 220억 개씩 각각의 전문가가 이렇게 있어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잖아요. 이 MOE 구조가.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적절한 이 220억 개의 매개 변수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최적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답변을 해야지 가장 똑똑한 답변일지를 스스로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 성능도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나 하드 같은 경우에는 제미니 2.5 프로 현재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진 소타 모델인 제미나이 2.5 프로와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AIM이라고 하는 이 벤치마크의 경우에는 수학경 시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수학경 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추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이 추론 모델들이 잘 해내고 있는 벤치마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영역 역시 제미나이 2.5 프로가 다른 모델들 대비 거의 압도적인 이제 점수차를 벌리고 있었는데 이 QN235B 이 MOE 모델이 꽤나 많은 격차를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델들하고 다 합쳤을 때 현재 2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제미나이 2.5 프로는 클로즈드 소스 모델 중에서 소타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소타인데 이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 이런 토탈 소타 모델과 근접할 정도의 성능을 낸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점은 이제 코드포스에 있어서 딥시크 그리고 제미나이 2.5 프로 O3 미니보다도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벤치마크가 오염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점점 이제 검증되어 갈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픈소스 모델 자체가 이것과 이제 수준을 동등하게 가져갈 정도로 점수를 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더 같은 경우에도 코드와 관련된 건데 이 부분도 거의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라이브 벤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는 벤치마크로 이것도 코드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라이브 벤치에도 77.1로 제미나이 2.5 프로 바로 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FCL, 멀틸 F와 같은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이런 벤치마크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QN3 모델이 FC 포맷으로 어떤 프롬프트 기준으로 어떤 거를 측정을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N 모델이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 아마 오늘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서비스들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모델인 것 같고요. 30B 모델 중에서 A3B 이렇게
로드할 때는 300억 개, 그리고 활성화는 30억 개만 이렇게 시키는, 중간값 정도의 이 모델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젠마 27B, 그리고 뭐 QN 2.5에 24B 뭐 이런 모델을 많이 써 오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제 QN3 30B 모델로 많이 갈아타실 것 같습니다. 아레나 하드 점수가 굉장히 놀랍죠. 235B 모델이 95.6이었는데 30B 모델이 91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최적화가 이뤄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동급 모델들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많이 놀라운 그런 점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QN3 4B 같은 경우에는, QN3 4B 같은 경우에는 젠마 3 4B랑 이제 직접적으로 대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 벤치마크들 모두에서 아마 젠마 3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젠마 3 4B랑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젠마 3 27B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IM이 24년, 25년도 점수가 거의 2배죠. 이거는 그 이유가 QN3 4B를 돌리셔도 젠마 3 4B는 이 추론 모델이 아니잖아요. 비추론 모델입니다. 근데 QN3 같은 경우에는 싱크태그 안에 이 추론 영역이 들어가게 돼서 기존 벤치마크 비추론 모델들이 잘 못하는 벤치마크들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많이 하는 이런 GPQA나 라이브 벤치 같은 벤치마크에서도 거의 20점, 10점에서 20점 정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N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고요. 0.6B부터 해서 32B, 그리고 프론티어 모델로 이렇게 30B, 235B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그 각각의 뭐 컨텍스트 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많이 중요한데 QN3 8B 모델의 경우에 128K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비자 G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128K까지 된다라는 점은 꽤나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GPT-4.5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8K였어요. 12만 8천 토큰 지원되는 게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확장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QN3가 오픈소스 모델인데 이 정도를 지원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수가 많아질수록 이 연산하는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답변 속도가 좀 같은 GPU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점점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또 QN이 열심히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MCP도 연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MCP로 이런 이제 시간을 구하는 MCP 서버라든가 또는 코드 인터프리터, 코드를 실행해가지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MCP 서버들을 띄워놓고 저희가 그거랑 소통하는 게, 통신하는 게 이제 일종의 펑션 콜링 기능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이 QN3 32B 모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의 툴을 꽤 빨리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아마 빨리 감기일 겁니다. 빨리 감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툴 사용을 이 32B 모델 수준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QN3 모델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점수를 냈냐라고 봤더니 여기서 이제 구조를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론티어 모델을 개발할 때 썼던 방법, 그리고 라이트웨이트 모델을 개발할 때 썼던 방법이 있는데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이 프론티어 모델에서 나와 있는 이 플로우 차트는 딥시크랑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딥시크도 COT 콜드 스타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COT 데이터셋을 부어가지고 이 리즈닝 하는 영역을 활성화시켜주는 이 강화학습을 진행한 거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R1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건데, 딥시크랑 동일하게 QN3의 경우에도 이 COT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리즈닝 아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띵킹 모드 퓨전을 해가지고, 추론 모드와 비추론 모드가 이제 각각의 별도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 내에서 어떤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꺼지고 켜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들어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너럴 RL이라고 해서 뭐 보통 저희가 DPO라고 하는 DPO나 PPO와 같이 RLHF, DPO, PPO와 같이 이제 사용자 선호도 기준으로 강화 학습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프론티어 모델들이 모두 학습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QN3 30B, 14B, 8B, 4B와 같이 소비자 G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작은 모델들의 경우에는 strong to weak distillation이라고 해서 그냥 딥시크에서 저희가 이 리즈닝 하는
이 능력을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뭐 QN 모델, 라마 모델에다가 이렇게 증류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이 프론티어 모델에서 했었던 이 여러 가지 학습, 이 노하우들을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이 작은 모델들에 다 녹여냈다. 그래서 이 사비 모델에서도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QM 모델이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구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어냈는지 밝혔는데, 이게 딥시크랑 비슷했다라는 점이 뭐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처음에 이 강화학습 방법을 공개했을 때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딥시크 방식의 이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했는데, 알리바바에서도 원래 QWQ라는 추론 모델을 만들 때 자기네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엔 이제 딥시크 모델의 이제 개발 방식을 어느 정도 차용하면서 또 띵킹 모드 퓨전 같은 본인들만의 어떤 또 이제 노하우를 섞어가지고 소타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 많았고요. 그래도 이제 토종 LLM인 하이퍼클로바가 이제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실제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젬마랑 QN이랑 하이퍼클로바랑 이렇게 세 개의 한국어가 잘 되는 오픈소스 모델들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또 좋고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이퍼클로바 시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대화하기 위해서 허깅페이스에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근데 허깅페이스에서 이제 가져오실 때 저는 3B 모델을 쓰고 싶었거든요. 이제 0.5B나 1.5B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뭐 사실 이게 PC GPU에서 쓴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겨냥해서 만든 작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실제로 이 GPU, 소비자용 GPU 정도에서는 돌릴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3B 모델을 가져올 거고요. 3B 모델을 가져오게 되면은 보통 2.5배 정도 메모리를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B 같은 경우에는 7.5기가 정도 GPU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다른 모델들도 같이 띄우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양자화 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츠 앤 바이트라고 굉장히 이제 쉽게 이 모델을 양자화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해서 4비트로 양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모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차지하는 이 메모리는 훨씬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차지하는 그 메모리는 이제 3기가 내외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드를 하고요. 프로세서, 토크나이저, 모델 이렇게 다 선언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비츠 앤 바이트 컨피규레이션 안에 로드인 4비트 true로 켜주시고, 이 퀀타이제이션 컨피규레이션에 BNB 컨피규레이션 이 위에서 선언했던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트러스트 리모트 코드 true로 켜주셔야지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다운로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밑에 로딩바 뜨실 겁니다. 모델 자체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오래 기다려서 이렇게 다운받을 필요는 없고요. 25초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이제 클로바 시드 모델하고 이제 젬마와의 이제 답변을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클로바한테 이제 텍스트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내는 이 과정을 함수로 만들었고요. 이제 젬마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클로바는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 이터레이터 스트리머라고 하는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어떤 함수를 활용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넣었던 텍스트에 대해서 답변을 스트리밍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뭐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클로바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변형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클로바의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인 문제를 한번 내봤거든요. A는 B보다 키가 크고 B는 C보다 키가 크다. 키가 가장 작은 건 C인데 답을 보면은 이 뭐 조건이 어땠고 관계를 정리하니까 이렇다. 그래서 답이 이렇다라고 내는 것까지 7초 안에 답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젬마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랭체인 올라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채도 올라마 쓰면은 저희가 이전까지 쓰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랭체인의 LCEL 구문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 젬마 같은 경우에도 채도 올라마 통해서 이제 맥스 토큰 512로 선언을 한 다음에 이 스트림 함수를 통해서 답변을 스트리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젬마 사비 같은 경우에도 올라마를 통해서 로드하게 되면 양자화된 모델을 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현재 메모리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 8GB가 제가 갖고 있는 GPU의 전체 이 VRA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5GB밖에 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잘 하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제 문화에 대한 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QA 데이터셋을 간단하게 클로드를 통해서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뭐 한국의 수도, 김치의 재료, 한글을 창제한 왕, 그리고 한국의 국화, 태권도는 어느 나라 무술, 전통집 양식, 3.1절, 전통 의복, 가장 높은 산, 국보 1호 이런 것들 내봤습니다. 뭐 이 중에서 아마 이제 국보 1호 같은 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질문을 줬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모델 응답을 수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모델 호출 함수를 통해서 어떤 퀘스천을 다룰 건지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요, 퀘스천으로 넣어주는 이렇게 딕셔너리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는 답변을 저장하는 것까지 이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응답 수집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답변을 맞았는지 채점하는 것까지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돌리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 이 질문 하나에 대해서 클로바랑 클로바가 먼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쭉 이제 답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클로바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젬마의 답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모두 받아보게 되면요. 이 밑에 이제 정답률 계산하는 거를 통해서 제가 결과를 받아봤어요. 뭐 여러 가지 코드 같은 거는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답률을 봤더니 클로바가 100점. 네, 한글 문화에 있어서는 클로바가 완벽하게 다 맞췄고요. 이 젬마 같은 경우에는 80점을 맞았습니다. 이제 10문제 중에 80점이니까 2개 틀린 거죠. 뭐 틀렸나 봤더니 이제 한국의 국화가 연꽃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인데 연꽃이라고 하고 있는 점이 좀 뜬금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틀린 게 한국의 국보 1호. 안 그래도 이제 국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충분히 학습이 안 됐을 것 같았는데 국보 1호를 석굴암 부처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숭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석굴암이라고 하는 걸 봐서 젬마가 확실히 이 클로바 대비해서는 한국어 데이터셋을 덜 학습을 시키는 것 같다. 반대로 말하면 클로바가 한글 성능이 괜찮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레그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활용할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레그의 이제 상세한 파이프라인 같은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너무 익숙하실 것 같고요. 이 키스텝의 미국의 이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이 전략을 담은 PDF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레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신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최근 25년 4월 25일 기준으로 전략기술정책센터 안유빈 연구원님께서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1센터 김성교 연구님께서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PDF로 담아 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딥시크도 등장하고 관세 정책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칩스 액트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과학법 관련된 이 정책이 있죠. 이것과 이제 두 번째로 행정명령,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PDF를 담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LLM들이 이 레그 성능을 봤을 때 환각을 일으키지 않는지가 좀 주요한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이퍼클로바 시드 가지고 모델 레그를 할 건데요. 이 레그를 진행할 때 랭그래프를 기반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 PDF 로더를 통해서 이 PDF의 텍스트를 가져오고요.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로 1000자씩 끊어줄 겁니다. 앞뒤로 200자씩 겹치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마 임베딩 BGM3 통해서 이 모델 임베딩 할 거고요. 큐드런트 인메모리에다가 저희가 큐드런트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이 벡터 DB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 스토어를 다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검색기로 만들어서 이 큐드런트에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이제 유사한 문서가 나오게끔 이 리트리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프만 구성하면 되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노드들끼리 공유할 정보는 퀘스천, 컨텍스트, 앤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받은 질문이 뭔지, 그리고 이 질문에 따라서 유사한 문서가 뭐라고 나왔는지, 그리고 이 답변은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함수는 이제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retrieve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유사한 문서가 뭔지 리트리버에 인보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컨텍스트에 저장해서 이거를 클로버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이 모델이 실제로 컨텍스트를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부분에다가 넘겨줄 수 있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버 제너레이터에서는 스테이트에서 이제 컨텍스트 검색된 문서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묶는 과정을 겪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 안에다가 그러면은 처음에 유저한테 받았던 퀘스천이 이런 거고 컨텍스트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합쳐서 이거를 그대로 에스크 클로바 스트림이라고 하는 저희가 선언했던 이 클로바한테 답변을 스트리밍 받아보는 함수를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변을 이 answer라고 하는 스테이트 값에 넣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퀘스천, 사용자로부터 받는 질문이 퀘스천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유사한 문서가 나온 게 컨텍스트에 저장이 되고요. 그걸 모두 통틀어 가지고 이제 이 두 개를 모두 활용한 이 클로바의 답변을 answer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그래프에다가 retrieve 클로버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일렬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냥 검색하고 검색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LLM이 답변을 생성하고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랭그래프에서 기본적으로 add sequence라고 하는 직렬로 연결하는 이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순서 유의해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dd 엣지 통해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시작할 노드가 뭔지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retrieve가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에이전팅 레그나 이런 식으로 좀 고도화하지 않은 굉장히 나이브한 바닐라 레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컴파일 한 다음에 밑에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렬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받아보는 이 그래프의 답변은 클로바로부터 받는 답변이고요.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전략 기술 대응 전략을 설명해달라라고 했는데 일단 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 구조화하는 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DF 근거 문서를 보시면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전략 기술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대제목을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이 대제목에서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IRA, 그리고 행정명령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잘 찝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제대로 된 말을 했는지 봤을 때 반도체와 과학법 관련돼서는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 협력 강화, 공급망 다각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네,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뭔가 생산을 해야 되고 다른 공급망에 대해서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기는 굉장히 적대적인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되고 또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크게 큰 틀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글 문장 구사 능력 자체도 뭐 보조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거의 이제 꼬이는 문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잘 안 틀리고 이렇게 반도체와 과학법이라고 하는 본인이 잘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주어진 컨텍스트에 대해서만 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초 정도 걸리기는 했는데요. 이게 뭐 제가 GPU가 그렇게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답변을 스트리밍 하다 보면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답변이 걸린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정확한 답변을 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바로 레그하는 거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젬마랑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젬마는 못하는 거냐 저거를 봤을 때 당연히 젬마도 잘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볼 거고요. 그래프 구성하는 거에서 젬마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부분만 바꿔서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지금 조금 뭔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젬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젬마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현재 이미 연결된 커넥션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안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해결을 해가지고 실습 자료에서는 뭐 무리 없이 잘 돌아가게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QN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QN은 제가
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펑션 콜링이 되면은 뭐가 좋냐면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에다가 그대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레그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 툴이라고 하는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이 문서 검색 툴로 랩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벡터DB 기반의 리트리버를 툴로서 랩핑을 해서 이 LLM이 판단하기에 툴을 사용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 툴 기반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레그 파이프라인을 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타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복잡한 질문의 경우에는 여러 번 이 툴을 활용하게끔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에이전틱한 이 워크플로우를 이 툴 하나로 랩핑하는 것만으로 가능해지는데, 이게 사실 오픈소스 모델들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모델들 중에서 이 펑션 콜링이 되는 모델이 거의 없거든요. 이 젠마3 같은 경우에도 툴 유즈가 가능한 걸로 이제 파인 튜닝된 모델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프롬프트 템플릿을 기가 막히게 짜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펑션 콜링이 잘 돌아가게끔 만드시고 계시는데, Q&3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하게 펑션 콜링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클로즈드 소스 모델 활용하듯이 똑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리액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게 동적으로 이 LLM이 알아서 판단을 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각화를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안에 이 Q&3가 들어가 있고, 툴로서 이 리트리버 툴, 이 벡터DB 기반의 리트리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엔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트럼프가 취임한 현 상황에서 국가전략 기술 대응 전략을 설명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휴먼 메시지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툴을 써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툴을 써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툴 콜링 메시지를 통해서 리트리버 툴에 이 쿼리를 보내서 유사 문서를 검색해내겠죠. 그런 다음에는 아마 추론 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낼 겁니다. 이 답변 생성해내는 과정은 원래 스트리밍이 이제 지금 토큰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메시지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성된 메시지가 전부 fully complete 되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QN 같은 경우에 답변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QN3 사비 모델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론 모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띵크태그 안에 이 추론하는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레그 파이프라인 대비해서 비추론 모델들이 내는 이 답변 지연 시간보다 조금 더 길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모델을 3개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총 젠마랑 하이퍼글로바랑 그리고 이제 QN 이렇게 3개를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8GB 안에서 모델 3개 돌리는 거는 거의 혹사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툴 콜링이 잘 일어났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취임한 현 상황에서 국가전략 기술 대응 전략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알아서 쿼리를 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전략 기술 대응 전략, 반도체 제조, AI 개발, 중국 기술 경쟁 이런 식으로 잘 쿼리를 구성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에이전트가 좋은 점이 이렇게 쿼리가 들어왔을 때 본인이 알아서 쿼리를 변환을 해가지고 검색이 더 잘 되게끔 알아서 이거를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모델들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 레그 파이프라인 대비해서 더 이제 좋은 답변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게 GPU가 좀 부족해서 오래 걸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40초? 50초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Q&A 답변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1분 13초 정도 걸렸고요. 보시면 이렇게 툴을 한번 불러가지고 트럼프 취임 후 미국의 국가전략 기술 대응 전략이라는 쿼리를 기반으로 문서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은 사실상 이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를 짠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직렬로 저희가 레그 파이프라인 짠 것과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답변 수준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띵크태그 안에 추론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스트래터직 테크놀로지 리스폰스 스트래터지스를 봐야 되는데 먼저 이런 걸 해야 되고 지금은 뭘 해야 되고 이런 익스플레이네이션은 이런 식으로 돼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답변도 기존의 다른 모델들이 냈던 답변 대비해서 훨씬 더 마크다운으로 잘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2차 전지 모빌리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답변의 길이도 조금 더 길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답변의 길이는 이제 맥스 뉴 토큰이라는 파라미터를 건드리시면 원하시는 만큼 길이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추론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추론 영역에서 내가 어떤 부분까지 좀 커버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딥리서치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비추론 모델 대비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중국에 대한 기술 격차 확대, 뭐 다자 협력 강조, 이런 좀 어려운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 그리고 이런 영어, 조금 정확한 용어가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잘 정리를 해주고요. 또 미국 정책 변화에 있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협력이다,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잘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과 같은 것도 딱 이렇게 잘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섹션도 굉장히 이 직관적으로 잘 나눠져 있고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생각보다 Q&A 한국어 구사 능력, 그리고 문장 구성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기존에 저희가 봤던 Q&A 2.5나 아마 3.1에서 봤던 이제 한문이 나오는 문제라던가 또는 이제 한글이 조금 꼬이는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하이퍼클로바 그리고 젬마, QN 모델들을 이제 비슷한 규모의 이제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레그까지 한번 해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은 일반적으로 쓰기에 QN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펑션 콜링이 지원이 된다는 점이, 요즘에 MCP도 있고요. 또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를 짜는 거는 거의 기본적인 이제 구성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 모델이 펑션 콜링을 지원한다는 게 젬마와 하이퍼클로바 대비해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젬마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저희가 이 펑션 콜링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강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 모델이 자체적으로 학습이 펑션 콜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후천적으로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실수하는 영역이 좀 있다라고 본다면, QN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멀티모달 측면에서는 하이퍼클로바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좀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양자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받아보면은 젬마보다 멀티모달 성능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하이퍼클로바도 충분히 써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Q&A 조금 갑작스럽게 새벽에 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준비는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대리로 한번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잘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적용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